예산이 백종원 선생이 유명하죠. 예산 최대 인물하면 백종원 아니겠습니까? 예산하면 중심이 크게 세 개라고 보입니다. 예산의 중심. 하나는 예산군청과 예산역 주변, 하나는 신예원이죠. 그다음 장항선 따라서 쭉 가다 보면 삽교가 있는 거죠. 삽다리가 있는. 예산은 이제 군청이 여기 있고 길이 하나 쭉 나와요. 이 길이 뭐냐? 이 책에 또 사연이 있더라고요. 네. 동네가 너무 가난했다. 길도 없고 매상 가는 길도 없고 우리 한번 길을 뚫어보자. 읍내부터 여기까지 50km. 8년 8개월 만에 길을 뚫었어요? 예, 1,400명이 투입돼서 삽교 서해 전철역 부동산. 지금 삽교의 핵심은 이겁니다. 서해선이 예산에서는 여기를 지나가요. 그래서 내포 신도시에 일하는 공무원들이 과연 홍성 예산에서만 얌전하게 살 것인가. 그게 서해선의 중요한 점이죠. 더 넘어서 화성까지도 생활권이 되는 거죠. 김시덕 박사의 도시야사, 오늘도 흥미로운 여러분의 사는 곳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예, 여러분의 도시로 찾아가는 김시덕입니다. 네, 자 오늘은 예고해드린 대로 예산 핫플레이스 백종원 아저씨가 요즘 엄청 공을 들인 바로 그곳 예산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는 백종원 선생의 최근에 떴다가 확 좀 사업하시다가 일단 접었죠. 한 블록에서. 아 예산 그거 뭐였죠? 무슨 그러니까 전통시장이 있고 그 앞에 이제 포장마차 국밥집 공물인가? 그렇죠. 네, 그런데 아마 좀 약간 마음의 상처 있고 그러신 것 같죠. 그만뒀다는 얘기를 얼핏 들었습니다. 저 그래서 그렇게 이제 런칭하시기 직전에 다녀왔어요. 예산을. 그러세요? 그래서 다녀온 직후에 떠가지고 네. 나한테 혹시 임장에 눈이 있나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예산을 가겠습니다. 예산이면 위치가 어디죠? 이렇게 아산의 서남쪽, 네. 당진의 남쪽, 서산의 동남쪽, 홍성의 동북쪽. 그러네요. 네. 충남에서는 드물게 청양과 함께 바다가 없는 곳이죠. 아 그렇습니까? 네. 바다가 없는데 그 대신에 바다 같은 예당 저수지가 있는 곳이죠. 커요? 예당 저수지 크죠? 가보셨죠? 충남 분이 예당 저수지를 가봤나? 아마 가보셨을 거예요. 그랬겠죠. 예. 네. 근데 매운탕 유명하다고 하던데 여기. 예당 저수지에. 저는 사실 안 가봤습니다. 좀 멀어가지고. 충남 분들은 한 번씩은 놀러 가셨다는 삽교와 함께 꼭 가셨다고 들었습니다만 역시 대전은 좀 역시 충남과 다른 것 같긴 하군요. 어떤 의미에선 조금 멀어요 대전에서. 좀 멀죠. 네. 볼까요 한번? 대전에서 예를 들어서 차로 1시간 16분 걸리네요. 저 도로 좋아져서 그렇습니다. 예전엔 저렇게 못 갔어요. 예전에는 하여튼 저 동네 가려면 그 콩밥매는 안악내야 배적삼이는 그 어디죠? 저기 칠갑산. 청양이죠. 뭐 그런 데 하여튼 막 쭉 꼬불꼬불 길 넘어가갖고 그렇게 해서 하여튼 서해안 쪽으로 갔던 기억이 얼핏 있습니다. 그 자령산맥. 네. 그래서 이 충청남도가 동남쪽하고 서북쪽의 문화가 다른 거죠. 문화 험해가지고. 맞아요. 그리고 중간에 끼어 있는 데가 청양이죠. 청양. 양쪽 문화가 다 있다더라고요. 청양이. 네. 그래서 사실은 조금 동네가 존재감이 약간 희박한 충남에서도 인구도 좀 고민이 많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번에 아마 지난 시간에 태안을 빼고 가서 죄송하다 말씀드리면서 서산 말씀드렸는데 이 시즌 2에서 죄송합니다만 청양을 뺄 것 같습니다. 청양고추가 저 청양은 아니죠? 아닌 거죠. 청송과 영양에서 품종을 가져와서 결합시킨 게 청양고추라고 하는 거죠. 근데 청양을 저기로 아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네. 청양은 칠갑산이죠. 청양은 칠갑산. 그리고 칠갑산 그 콩밥에는 안악내가 사실은 이제 화전빈인 거죠. 화전빈이라서 쌀을 하지 않고 콩을 맸던 거죠. 화전해가지고. 네네네. 어쨌든 그런 이제 청양과 함께 내륙 도시로 알려진 예산을 가겠습니다. 예산은 소고기가 좀 유명하던가요? 뭐 유명하죠? 예산이 백종원 선생이 유명하죠. 예산 최대 인물하면 백종원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원래 예산 출신이에요? 예산 분이죠. 지금도 여기 학원의 학원장이시죠 아마 사학재단에. 그래서 어릴 때부터 사실 좀 가난함은 모르고 자랐다 본인이. 그래서 맛있는 거 많이 먹다 보니까 예민해졌다라고 하신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산시장 활성화도 노력하신 거고 처음에는 혹시 국회의원 나오시려나 싶었는데 그런 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봤을 땐 순수하게 고향의 마음이 있는 거고 예산하면 중심이 크게 세 개라고 보입니다. 예산의 중심. 하나는 예산군청과 예산역 주변. 하나는 신예원이죠. 신예원. 신예원이라고.
신예원? 예. 뭐예요, 그게? 예산 지명입니다. 원이면 또 여관 같은 거 있는데. 그렇죠. 네. 지금 보시면은 이제 아산 신창에서 도고 지나고 도고 온천. 그다음에 신예원이에요. 이게 안 유명하군요, 충남에서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가 네. 한때는 예산에서 돈을 끌어오는 곳이었어요. 뭘로요? 여기 방직 공장이 있었죠. 아. 여기 보시면 아파트가 있고 크게 공장이 하나 있죠. 저희 방직 공장이에요. 구 충남 방적. 충남 방적. 이게 신예원입니다. 그래서 한때는 이제 예산에 근고 노릇을 하다가 이게 망했어요. 구 충남 방적이잖아요. 그러면서 사실 이제 존재감도 잊혀져 버린 충남에서도 된 거고, 그다음에 예산이 있고, 그다음 장항선 따라서 쭉 가다 보면 삽교가 있는 거죠. 삽다리가 있는. 네네, 삽다리. 그 다음이 홍성인 거죠. 여기 중심이 세 개인 것 같습니다. 그럼 충남 방정은 사실 이제 한 80년대, 90년대 초까지도 아마 꽤 큰 회사였던 것 같은데. 그렇죠. 사실 여기는 이제 예산 홍성보다는 아산에서 답사갈 때 접근이 편해요. 근데 이제 얼마 전까지 활용 방안을 놓고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충남 방적 그 부지를 넓으니까. 근데 공장 짓고 하기에는 이제 수요가 없을 것 같고. 근데 뭔가 그래서 아파트를 짓는다는 얘기도 있고. 최근에 방향이 정해진 것 같긴 합니다. 한때 이제 공장을 가동을 많이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문이 있고요. 공장이 많고 잘 지은 붉은 벽돌 건물이라 사실은 전체를 무슨 테마파크로도 좀 좋겠다는 생각을 받았었어요.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보시면은 충남방적 예산공장에서 이제 뒤를 보면은 뒤가 예뻐요. 이런 풍경. 야, 꼭 무슨 미군 부대. 그렇죠. 그런 느낌이네요. 사실 강화도에 좀 뜨고 있는 조양방직 같은 카페로 뜨고 있는 그런 처럼 살리면 좋겠는데. 저기는 카페 하기 너무 크다, 그죠? 너무 커요. 그래서 사실 종합 테마파크를. 네. 그리고 사실은 이제 내포 신도시, 충남도청 신도시에서 멀지 않아서 그 주변에서 가장 이런 식으로 레트로하게 만든다면 여기가 좋거든요. 위치가. 뭘 하면 좋지 저기. 무슨? 네, 결국 이제 보존은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뭔가 딴 거 한대요. 그래서 한때 여기 잘 나갈 때는 그 앞에 아파트 단지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랬다가 망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망했냐면 설마 짓다가 망한 건 아니죠? 이렇게 짓다가 말았어요. 근데 이것도 철거한다고 하더라고요. 아유, 저렇게 다 줬는데. 근데 아시겠지만 짓다가 말면은 이게 되게 못 쓰잖아요, 건물. 그래서 지도를 보시면 여기가 구충남 방적, 여기가 짓다만 아파트라 이름도 없는. 아이고야. 이게 현재 신예원의 상황입니다. 네네네. 저 짓다만 거가 참 흉물로 꽤 오래 있었겠네요. 꽤 오래 있는 걸로 유명합니다. 전국적으로도 유명한 짓다만 아파트예요. 그 천안에 하나 있고, 인천에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그랬습니다. 튼튼하게 줬으면 좀 잘 이렇게 하면 안 되나? 그러니까 이게 짓다가 확 이 동네가 확 사그라드니까 도저히 버티지 못한 것 같아요. 사실 몇 년만 더 버텼으면 가능할 수 있는데 이게 주택 경기랑 꼭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아이고야. 그렇고요. 보시면 저희가 이제 창소리라는 데인데 창소리 예산읍 창소리. 네. 저기 보령 가면 저기 청소리라고 있는데 다릅니다. 창소리입니다. 네. 보면 비닐하우스 많죠. 쭉쭉. 요걸 제가 한때 이제 새마을운동 공부를 좀 하는데 지역사를 연구하기 위해서 이런 책이 있습니다. 영광의 훈장이라고 새마을 홍보사에서 나온 책이에요. 76년에. 보면 마침 요 동네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마침 이제 잘 됐다 싶어서 가져왔죠. 와. 무슨 얘기냐면 저 비닐하우스가 언제부터 만들어졌는가에 대한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게 저기 있어요? 예. 그때도 있었나 보네요, 그럼. 그때 처음 시작된 거라더라고요. 보면 창소리 1구하고 2구의 두 동농가라고 하죠. 열심히 농사 짓는 분들. 김기열 씨하고 박삼신 씨가 각각 비닐하우스를 시작했대요. 와. 뭐라고 돼 있냐면 저희가 이제 예산 농고를 졸업한 다음에 이제 김기열 선생 얘기입니다. 했는데 동창생이 그 농토를 방문을 했대요. 근데 비닐하우스라는 게 있는 거예요. 보니까 철일은 오이가 매달려 있더랍니다. 철일은 오이. 철일은 오이가 원래 나올 때가 아닌데. 이 웬 오이냐 싶어서 따서 먹어봤대요. 너무 맛있어. 네, 맛있었는데 친구가 오더니 화를 내더래요. 이 비싼 비싼 오이를 따먹냐고 해서 이분이 열받아가지고는
나는 그 말을 듣고 먹던 오이를 그 친우 앞에 던져버리고는 오이가 얼마나 값비싼 것이기에 그러느냐며 외치고는 그리고는 화가 풀리지 않아서 하우스 속에서 한참 자라고 있던 오이 덩굴을 마구 휘둘러 놓고는 너는 친우보다 오이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어디 두고 보자면서 나도 비닐하우스를 이용한 농사를 지어 너를 놀라게 하리라 라고 나왔다고 합니다. 와, 그때부터 독일 품고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만들었대요. 비닐하우스 단지를 만드신 거예요? 처음에 이분 얘기 말고 뒤에 박삼신 씨 선생을 얘기를 봐도 네. 우리가 쌀만 지을 게 아니라 튀경작물을 해보자고. 근데 다들 주변에서 미친놈이라고. 쌀을 해야지. 아, 그렇지. 그런데 굴하지 않고 결국 성공해서 비닐하우스 농법을 성공시켜서 이 동네는 튀경작물과 소채를 기르게 되었다라고. 소채가 이제 채소죠. 요즘이야 이제 당연히 모든 채소 먹을 건 다 마트 가서 사지만 그렇죠. 예전에는 그냥 근처에서 나는 애들은 뜯어 먹는 거고. 그렇죠. 아니면 다 쌀인 거고. 쌀이고 아니면 이제 그냥 저 제철에 그냥 뭐 막 오이 많이 나올 때 그냥 오이 좀 먹고 그런 거죠. 그 정도였던 거죠. 그런 거였죠. 철시되면 이제 오이 써지니까 못 먹고. 그랬던 건데 이 여러분 장항선 옛날 구선 타시고 가시다 보면은 요 즈음에서 신내원에서 예상 가는 즈음에 비닐하우스 많은 게 다 사연이 있는 거다. 저 두 분이 그럼 저길 지금도 하세요? 아니면 그러긴 이제는 40년생이시라 아마 이제 은퇴하셨겠지만 그때 뿌린 씨앗이 이렇게 지금 거대한 비닐하우스촌으로 남아 있는 거죠. 야, 이거 재밌네요. 이게. 그러니까 사연 없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마을 운동을 연구하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지역사를 보려면 농촌을 보려면은 여기 자료가 많더라고요. 그분들 사연도 재밌지만 이거를 찾아낸 그 사연이 전 더 재밌습니다. 어떻게 또 그 책을 찾으셔갖고 보다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이 책은 어디서 구하신 거예요? 이게 저기 고서점에서 한 10,000원에 샀습니다. 와. 하다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한국의 농촌이라는 게 일제 때부터 70년대에 걸쳐서 한번 크게 바뀌어요. 이런 독농가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보는 농촌은 조선시대 농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독실한 농가 이래서 그렇죠. 농가군요. 연구하는 과학영농. 그걸 새농민이라고 그러는데. 네네. 그러면서 이제 한국의 농촌이 지금의 구조를 갖추게 된 거라.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도시 답사를 하다가 농촌으로 갔는데 처음에 막막하더라고요. 어떻게 봐야 되나 여기를. 새마을운동 자료를 보다 보니까 힌트가 보이더라고요. 전에도 한번 여기 새마을자리 한번 그렇죠. 보여주셨죠. 그리고 이제 말이 나온 김에 하나 더 보여드리면 비닐하우스촌 지나고 나면 예산 읍내랜다. 군청 자리입니다. 네네. 군청 주변인데도 읍내라고 하죠 우리 흔히. 근데 보면은 예산 이제 군청이 여기 있고 길이 하나 쭉 나와요. 이건 이제 지도로 보시면 한 줄기 길이 이렇게 나오죠. 해서 참 길입니다. 그래서 예산 농협 나오고 한참 가면 예당저수지까지 가는 길이에요. 근데 이 길이 뭐냐? 이 책에 또 사연이 있더라고요. 그 대율 초등학교라고 이때는 대율 국민학교인데 보시면 예산 군청에서 한참 산길을 오면 여기 학교가 나오고 한참 가면 예당저수지인 거예요. 근데 이분이 처음에 부임하셨을 때 49년에 동네가 너무 가난했다. 길도 없고 예산 가는 길도 없고 그래서 지역 사람이기도 하니까 우리 한번 길을 뚫어보자 선언을 했대요. 근데 미친놈이냐고. 아니 마을 사람들이 길을 뚫어요? 예. 이때 그러니까 새마을운동의 핵심 뭐냐면 국가가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자는 겁니다. 알아서 해라. 그러면은 열심히 하면 후원해주겠다예요. 그게 새마을운동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읍내부터 여기까지 50km. 50km? 네. 여기서 아래까지 30km. 이거를 뚫자고 한 거예요. 와. 그래서 그러니까 중간에 하다가 미친놈이라는 소리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쫓겨났답니다. 학교 교장에서. 그런데 쫓겨난 뒤에 이제 이 동네 주민들이 반성을 했다. 그분이 옳았다. 우리 애들 학교에 보내야 된다. 그리고는 때마침 새마을운동이 시작되어서 다시 자기를 초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8년 8개월 만에 길을 뚫었어요? 예, 1,400명이 투입돼서 이 길을 뚫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 길을. 대단하시다 진짜. 그리고 튀경작물도 기르고 애들은 학교도 보내고. 노래 항상 그 새마을 노래 마을 길도 넓히고 그렇죠. 뭐 이런 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길을 넓힌다는 게 쉬운 게 아닌 게 당연하죠. 없던 거를 만들다 보니까 새끼리 있는 거죠. 땅 주인들이 있어요. 이 땅 주인들을 하나하나 설득해 나가는 거죠. 보니까 새마을운동 연구하다 보니 느끼는 게 이 땅 주인들 사실 억울하잖아요. 내 땅인데 내놓으라는 거예요. 길 만든다고. 그래서 엄청나게 저항을 했답니다. 당연하죠, 사실은. 뭐 그럴 수 있죠. 뭐 때려 눕히기도 하고 다 그 얘기들이 나와요. 근데 결국은 길을 뚫었다.
이게 신장로라는 거죠. 아, 새로 뚫은 도로. 네. 그리고 이런 길들이 이제 지금도 여러분이 이제 이런 데 땅 사실 때 중요한 게 네. 관습적인 길로서 새마을 길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네. 땅 주인이 있는데 네. 새마을 운동 시절에 뚫은 길은 네. 관습적으로 도로로 인정을 해줘요. 아. 그러니까 그건 맹지가 아닌 거예요. 그 새마을 길이 있으면. 아, 그럼 는 소유권을 개인인데. 그럼 그 소유권 그러니까 팔고 살 수도 있는데. 예, 있죠. 근데 이거를 막으면 안 돼요. 이건 마을에 관습적으로 이 새마을 운동대 뚫은 길이고 써왔기 때문에 네네네. 이제 와서 사유주라고 막을 수 없다라는 게 아. 판례인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건 중요한 거고 지금도 그 새마을 운동 흔적이 남아 있다. 그 여파가. 네. 그리고 제가 느끼는 거는 그래서 결국 학교도 다니고 애들이 다 했는데 지금 폐교가 됐다는 거죠. 저만 7, 80년대 애들 많이 다녔을 텐데.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50년 이렇게 고생하면서 뚫은 길이가 네. 학교가 결국은 폐교되는 것에서 지난 반세기가 무엇이었나라는 네. 표현도 느끼고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 군청을 이제 많이 이제 접근했습니다. 네. 그래서 예산은 구조가 명확해요. 조선 시대부터 있었던 뭐 고려 시대, 조선 시대에 있었던 군청과 향교가 여기, 네. 군청이 여기. 여기가 지금도 중심지입니다. 뭐 상서시장도 여기가 국밥거리예요. 아, 거기에요? 예, 여기예요. 이고 이제 장흥선을 놓으면서 새로 만들어진 곳이 이쪽 산 넘어가지고 비교적 뚜렷하게 중심이 두 개로 나뉘어 있더라고요. 이 사이가 산이 있어가지고 버스로 이동하는 게 편합니다. 저는 주로 걸어 다니지만 조금 걷기에는 힘든 경사였어요. 네네네. 이런 곳이고요. 여기 재밌는 게 네. 본정통이라는 지명이 남아 있어요. 본정통. 일제 때 네. 혼마치도올이라고 네. 도시마다 다 있죠, 저거는. 있는데 지금은 여기만 남아 있습니다. 지명으로는. 아, 그래요? 예. 아, 본정통이라는 그 지명을 그대로. 지명이 남아 있어요. 아, 그 뭐 그래서 재밌어가지고 지우기 뭐 이런 거 안 했네요, 거기는. 지우기를 하다가 놓쳤나 봐요. 요게 향교고요. 아, 네네. 향교 앞 마을은 지금도 조용하게 잘 있습니다. 가보니까 돌다리가 하나 있던데 요런 돌다리고요. 딱 보면 제2향천교 딱 새마을 다리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보면 서기 1964년 10월 매들 준공. 이때 여기도 새마을 운동이 지나갔구나. 네네. 느낄 수 있고 본정통으로 나왔는데 이런 건물이 있더라고요. 딱 봐도 이거 일본 절 건물이에요. 여기에 이제 예산읍 예산리 2구 사무소라고 있고 앞에 가 보니까 일제 때 일본인 무덤 비석도 있더라고요. 나름 유명한 건물입니다. 예산에서. 네. 근데 안에 들어가 봤더니 노인분이 그거 구경하라고 하고는 이 건물 역사를 물어보니까 잘 모르시더라고요. 아, 진짜 딱 이렇게 보니까 진짜 일본 절 같네요. 이거 건물 절이죠. 네. 여기가 절 구역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역도 여기지만 군청자리다 보니까 여기서 살았다. 재밌었던 게 이분한테 역사 공부한 사람입니다 했더니 네. 우리 예산하면 이제 송시열 선생과 이쪽 지역의 성락자 한 명이 유명합니다. 뭐 관계가 좀 있어요. 네네. 그 말씀을 한참 꺼내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조선시대보다는 저는 근대에 관심이 있어서 이 건물 잘 모르시냐고. 네. 그랬더니 뭐 그냥 어물리 좀 하시더니 네. 우리 예산은 예의의 고장이지. 끝내시더라고요 말씀을. 아 역시 예산은 예의 고장이구나라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네. 예산이 그 예의할 때 그 예자가. 예산 예산일 겁니다. 그럴 것 같네요. 네. 이런 구조라서. 저기는 안에 이렇게 오픈돼 있는 거예요? 아 이거 허락 받고 노인정이죠. 아, 노인정으로. 예. 그래서 허가받고 찍었고 참 건물이 잘 남아 있더라고요. 네. 그렇네요. 여기가 이제 본정통인 거예요. 이렇게 이런 거 흔히 보시잖아요 길에서 철로 붙어가지고 뭔가 안내하는. 네네네네. 보면은 예산 본정통 앞에 있다라고. 이 단어가 살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나가야 건물인데 장옥 건물이라고 일제 때 네? 보면 장옥 건물 긴 나가야라 그래요. 나가야? 예, 나무로 지어가 2층짜리 쭉 목조 건물이 있는 거. 이제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본정통 집밥. 네. 여기가 본정통이었던 거예요. 네. 건물 자체는 이렇게 2층짜리 목조 건물이 지금은 이제 앞을 씌웠지만 이런 걸 나가야라고 합니다. 장옥이라 그래요. 장옥. 길장자에 지복자 쓰는. 그래서 맛있었고 소고기 잘 먹었습니다. 네. 네, 곰탕. 마침 북한이 이때 또 미사일을 쏴가지고 한참 더 할아버지들 열받으셨던데 이런 게 이제 나가야가 있고 여기가 본정통이고 본정통 집밥이 있는. 네네네. 참 본통 이제 본정통이 어떤 그 큰 길 하나가 본정통 아닙니까? 그렇죠. 말하자면 서울 명동 같은 거예요. 아, 그렇죠. 거기가 본정이었죠. 예. 그리고 종로통 할 때 통짜 쓰는. 그래서 이런 게 예산이다. 근데 이제 예산하면은 가보니까 또 이제 인상적이었던 게
이런 잘 지은 한일 절충식 계량기하집도 있고 버려져 있더라고요. 보면 4279년에 만들었다. 4279년이면 예. 4288년이 55년이니까 59년이면 그 앞인 거죠. 10년쯤 빼고 아마 45년이었던 기억하는데 이때. 거의 뭐 광복되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산하면 유명한 게 이 건물이에요. 이 건물 뭐냐면은 예산 호서은행 본점. 호서은행. 예. 일제 강점기인 1913년 순수한 민족자본으로 설립한 유일한 지방은행이다. 한때 공주 이쪽까지도 다 호서. 예, 호서죠. 호서지방. 호서는 대청호 기준인가요? 아닌가? 그러니까 호남. 저기 김제 벽골제. 그 호남이고 그러니까. 호서고. 유진상 이런 사람도 같이 있었고. 유진상. 그러니까 예산이 중심이었다는 거 보여주는 거죠. 한때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충남도청이 공주에 만들어졌다가 대전에 갔다가 지금 예산 홍성으로 왔잖아요. 네네. 어떤 의미에서는 크게 돌아온 거예요. 한 바퀴를. 원래 자리 찾아온 건가요? 찾아온 거죠. 네. 예산은 자부심 이런 겁니다. 우리가 금융의 중심지였다라는 거죠. 저게 이제 일제 강점기쯤 네. 지어진. 예. 13년에 설립한 은행이 22년에 지은 건물인 거예요. 이건 그래서 기념물입니다. 네네네. 예산 가시면 꼭 한번 가보실 만한. 그 바로 앞에는 윤봉길 열사 나고 자라난 고향이다. 예산. 예. 그러네요. 여기까지 예산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의미에서. 네네네. 은행 건물 근데 좀 멋져요. 멋진 것 같은데요. 그 앞만 보지 마시고 이 뒤도 보시면은 뒤는 또 이제 이런 느낌이라 나름 뒤도 볼만합니다. 네네. 뒤도 신경 써 잘 만들었어요. 저 잘 꾸미면 예쁘겠는데. 예, 지금도 우리 뭐 없앨 건물은 아닙니다. 네. 보존된 건물이고 그리고 답사하다 보니까 이런 건물이 나오더라고요. 시장 건물이 예산 상설 시장이라고. 네. 요게 이제 뜬 거죠 최근에 요 근처가. 그래서 갔는데 뭐 저기군요. 네, 갔더니 백종원 거리라고 써가지고 뭔가 싶었어요. 그래서 모르고 왔었는데. 그러니까 그 일주일인가 2주일 뒤에 개방했다고 국밥시장을. 저기는 그럼 그 전통시장이 아니면 국밥거리예요? 여기는 전통시장. 전통시장. 구조가 이랬고 아직 뜨기 전이라서 사람들 오기 전이라 이렇게 한적한 분위기였습니다. 네. 마침 잘됐다 싶었죠. 조용할 때 잘 갔다 왔다라고. 신사복, 코트, 학생복, 만보 상회 이런 것도 있고. 요즘에 약간 한풀 꺾여가지고 어떤 의미에서 다행이라 생각해요. 그 보니까 밥값도 올리고 숙박비도 올려가지고 좀 시끄럽던데. 네네네. 좀 장기적으로 보십시오. 예산은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뜰도시라. 그래요? 예, 이제 아무래도 도청이 왔잖아요. 자꾸 충남도청을 홍성가라 생각하시는데 홍성 예산 걸친 겁니다. 그러니까 좀 이제 장기적으로 보시고 잘하시라 생각을 하고요. 또 이런 게 예산입니다. 네. 한편 이제 예산하면은 역도 유명하죠. 장흥선 예산역. 그래서 이런 잘 지은 농협 건물도 있어요. 저기 쌀 같은 거 싸두던 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 동네 요 역 근처는 두 개가 유명합니다. 하나는 예산 성당, 하나는 예산 농협. 그래서 6.25 때 좌익과 우익이 각각 건물에서 학살했다고 반대편을 그런 아픔도 있는. 성당이랑 농협 건물에서. 네.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마음이 아픈. 여기서 이제 삽교로 갑니다. 네. 가는데 요즘에 장항선이 선로 개량 공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 걷어냈습니다. 이게 철로 있던 곳이 옛날 장항선 열차는 일로 다녔어요. 없어요 그러면? 옮겨갔어요. 여기 새로운 길을 뚫었죠. 저는 옛날 길을 쭉 걸어다니기 때문에 여기서 삽교까지 걸어갔죠. 저는 걷지 않습니까 그냥. 걸은 이유가 거의 뭐 한국의 포레스트 검프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걸 보고 싶어가지고 요 건물을 보려고요. 이게 뭐냐면 잠깐 있었던 장항선 역이에요. 오가역이라고. 오가역 폐역. 위치가 어디냐면 예산 읍내와 삽교의 중간이에요. 딱. 잠깐 이 동네 인구가 많았을 때 역을 만들었다가 인구가 줄어가지고 없앤 겁니다. 그런데 이 역이 얼마나 컸던지 의미가 컸던지 지금 길 이름이 영말로라는 이름도 있어요. 영마을로. 영말로. 이게 아까 그 예산 그 초등학교 함께 이렇게 인구가 많았다 한때 한국에. 근데 이 인구들이 확 늘어 딱 준 거다. 그러니까 지방 소멸이라는 게 인구 감소라는 게 뭐냐라는 생각할 때 인구가 많았던 걸 다도 기준 삼는데 과연 그게 늘 그랬는가에 대해서 저는 요즘 의문이 있더라고요. 지방 답사 다니면서. 어쩌면 정상을 찾는 과정일 수도 있어요.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약간 좀 지방 분들에게는 예민할 수도 있는 얘기입니다만 그런 생각도 하고. 이렇게 이제 다니시다 보면 정말 그냥
빈집들 많이 좀 보십니까? 많이 보죠. 진짜 많이 보죠. 아, 그래요. 그리고 아까 요 건물 이게 옛날 장흥선 오가역 있었을 때 그 찍은 사진이에요. 요 건물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같은 각도를 찍었죠. 제가 가서. 요게 아직 역장이 사람 열차 세웠을 때. 네네네네. 이거는 지금. 요걸 찍고 싶어서 걸어갔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때까지 역이 만들어지고 사람이 살던 데 있었던 거예요. 저게 한 3, 40년 전이겠죠? 그렇죠. 이 사진가분이 장흥선 이제 여기 없어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찍으셨다고 쭉. 아, 그래요. 충청남도 하면 장흥선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좀 작가분이 찍으셔서 그런지 뭔가 좀 느낌이 짠하죠. 예, 그런데 딱 그 역장님이 이렇게 모자를 살짝 만지시는. 네. 그리고 작가가 안 찍은 사진은 이런 느낌. 네. 이 건물이 참 기적적으로 남아 있어서 이게 그냥 보면 그냥 창고 건물이잖아요. 그러게요. 사실은 이제 대합실이었던 거예요. 오가역 대합실. 그래서 여기서 예산을 바라보면 저 넘어가 예산 읍내입니다. 자, 저기서 그 어머님들 이렇게 또 뭐 음식 이렇게 싸고 싸셔갖고 해서 서울도 올라가시고 또 대천에서 광천에서 젓갈 들고 예산 오고 서울 가고 그러셨을 그림이 그랬던 거죠. 약간 선하게 그려지네요. 예, 이랬던 거예요. 네. 충청남도는. 네. 그래서 삽교입니다. 삽교로 옵니다. 네. 삽교하면은 사과겠죠. 삽교 사과 유명합니다. 사과군요. 예. 네. 예산도 하긴 참 사과. 예산 사과죠. 예. 그러니까 소도 소인데 예. 제가 요즘 세운 가설이 뭐냐면 한우 맛있다고 하는 강조하는 곳은 딴 게 없다. 딴 게 있으면 황소 강조 안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우리 황소도 맛있다지. 영주는 예를 들어서 풍기 인견도 유명하고 네. 그 소백산도 유명하고 예. 뭐 다 유명한데 황소도 맛있다. 영주도 사과 맛있어요. 사과 맛있죠. 네. 영주 사과 유명하죠. 네네네. 인삼도 유명하고. 네. 근데 한우도 맛있다라고 말을 하죠. 근데 횡성은 한우가 유명하다라고 하고 횡성 호gat도 멋있다. 네. 이런 거죠. 삽교가 사과가 사과입니다. 유명하군요. 예. 그리고 삽교가 또 성당이 예뻐요. 굉장히 충청남도에서도 예쁜 성당이 들어갑니다. 그러네요. 예. 삽교 성당. 근데 성당 앞에 펜스는 이런 식으로 사과가 또 예쁘게 그랬고 네. 삽교하면 또 이제 삽다리 총각이라는 노래가 또 있죠. 저 그냥 대중가요예요? 대중가요입니다. 유명한 노래인데 총각 삽다리 노래는 못 부릅니다만 네. 옛날 노래라서 그래도 이렇게 삽다리 총각이 있습니다. 가면 예. 옛날 삽교역 앞에. 네네. 지금 삽교역은 위치를 바꿨어요. 그래도 장항선 개량하면서. 그리고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게 이거죠. 삽교 서해 전철역 부동산. 지금 삽교의 핵심은 이겁니다. 서해선이 예산에서는 여기를 지나가요. 정확한 위치는 어디냐면 네. 예전 삽교역은 요 근처입니다. 예. 삽다리 공원이 있는. 예. 그 지금 삽교역은 한참 요 아래쪽에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생길 서해선 삽교역은 여기예요. 위치를 보여드리면 다시 한번. 삽교 원래 중심지는 여기. 네. 신삽교역은 여기. 네. 서해선 삽교역은 여기. 선로 개량하기 전. 그 선로 개량한 뒤에 장항선 삽교역은 여기. 서해선 삽교역은 이쪽. 네네네. 이건 이제 이렇게 지도 보시면 안 되고 이쪽 이렇게 위성 사진 보셔야지 공사 현장이 보이죠. 서해선이 서화성 남양역, 화성시청역, 화성 향남역, 평택 안중역, 그 다음에 아산 인주역, 그리고 당진 합덕역, 네. 그 다음 예산 삽교역, 종착역인 홍성의 홍성역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 중에 삽교는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느낌으로 펼쳐져 있습니다. 저쪽이 호성, 저 너머가 내포신도시, 네네네. 제 뒤가 예전 삽교 중심지. 그래서 가보면 이렇게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역 신설부지라고 적혀 있죠. 여기 저 공중에 있는 거예요? 옆에 붙여서 만들 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딴 데는 다 만들었는데 네. 삽교역이 나중에 만들어지기로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아직 좀 제가 갔던 지난해 11월 시점에서는 역사 건물은 안 보이는. 근데 저렇게 돼 있는데 역을 하면 좀 접근성이 이제 여기고요. 위치는. 네. 다 논인데 주변은? 그렇습니다만 네. 바로 옆에 내포신도시예요. 볼게요. 직선거리를 볼게요. 한번. 도청에서 여기까지 4km입니다. 가깝죠. 그리고
한편 얘는 삽교 중심에서 여기까지도 3km. 그러니까 이런 데들은 차로 와서 딱 주차장 세우고 네네. 올라가는 거니까 가깝죠. 그러니까 원래 같았으면은 충남도 쪽 만들 때 역을 만들면 되는 거였는데 이때 여러 이유에서 거부를 했다고 듣고 있어요. 아마 인구 유출도 좀 걱정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삽교역을 한때는 과로치고 충남 도청역으로 만들려는 움직임도 있었는데 홍성 측에서 반대를 했다는 설도 있고 예산인데 왜 홍성하냐는 식으로. 근데 충남도청은 예산과 홍성을 붙여서 만든 거기 때문에 또 그건 또 그 생각할 건 아니다. 근데 저 여기 예를 들어 광명역 같으면 네. 이렇게 좀 벌판에 어쨌든 세워져도 얘가 이제 KTX처럼 그렇게 빠르게 지나가는 애들은 이제 소리도 좀 시끄럽고 하니까 차라리 저렇게 없는 게 더 낫기도 하고 네. 멀리 가는 사람들은 저기다 이제 차 세워놓고 가는 건데 그렇죠. 이게 이제 복선 전철 뭐 이렇게 가면 이것도 철도입니다. KTX 이음 정도가 다닐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서해선은 철도입니다. 도시형 통근 전차가 아니에요. 하지만 요게 화성 향남까지 가는 거니까 경기도. 그래서 내포 신도시에 일하는 공무원들이 네. 과연 홍성 예산에서만 얌전하게 살 것인가. 그게 서해선의 중요한 점이죠. 원래 충청도의.였던 평택이라든지 네네네네. 더 넘어서 화성까지도 생활권이 되는 거죠. 그럴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게 궁극적으로는 제가 요즘 살고 있는 고향까지 오게 되는 거죠. 그게 서해선의 처음부터 끝이죠. 네네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홍성 말씀드리면서 이제 마무리를 지을 거지만 서해선 얘기를 네. 서해선은 무엇이냐? 직선거리로 고향 대곡 또는 일산역에서 네. 홍성까지 111km를 오는 게 서해선인 거예요. 그리고 정말 중장기적으로는 아마 장흥선하고 합쳐질 거로 봅니다. 이게 본선이 될 거예요. 네네. 장흥선 지선이 되고 네. 그렇게 되면 익산까지. 그러니까 정말 서해안 선인 거죠. 이 장기적인 구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충청남도를 보시는 게 어떻겠는가 네네네. 하는 게 제가 지금 시즌 2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또 한 가지 포인트입니다. 일산에 계신 분들이 저거 좀 요즘 좀 기대를 좀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당장 제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뭐냐면은 약간 이제 2호 서해선하고 다른데 이거 전철 서해선인데 보면은 지금 제가 만약에 이쪽에서 일산 신도시 살고 있는데 네. 만약에 부천에 가고 싶다. 그럼 지하철로 오려면은 이렇게 서울 갔다 와야 돼요. 어떻게 이렇게 3호선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야 돼요. 근데 다음 달 1일에 개통을 하는 서해선 대곡 소사선을 타게 되면 네. 어떻게 되냐면은 요거 지우고 바로 여기서 이렇게 와요. 70분 거리가 20분이 됩니다. 그래요. 경기도가 남북이 분리돼 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게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일산에서 부천 오고 부천에서 안산 가고 안산에서 화성, 평택, 홍성까지 가게 되는 거죠. 네네. 이건 그래서 제가 혁명이라고 하는 거죠. 이거. 축하드립니다. 예. 아직 제가 당장 다음 달에 안산 강연이 있는데 네네. 시청 이거 타고 가려고요. 야, 거의 뭐 서해선 홍보대사. 그렇습니다. 네. 예전에는 안산 가려면은 고향터미널에서 시외버스 타고 갔거든요. 네. 거기서 저기 서해안 고속도로 타고 길 막히는 길 타고는 1시간 넘게 갔는데 이제 열차 타면 30분이에요. 야, 많이 편해지시겠네. 정말 편해집니다. 네네. 이거는 서울 사람들은 모르는 또는 동부 사람들은 모르는 경기도 서부 지역의 고충이었죠. 그런 감수성이 또 예. 그분들이 또 있으시군요. 그렇죠. 근데 이게 정말 이어지면은 장항선 타고 서해안 고속도로. 제가 이번에 바로 그저께 군산 익산 답사 왔는데 네. 고향 터미널에서 군산 터미널까지 버스로 원래 2시간 반 거리거든요. 군산까지 5시간 걸렸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막혀서요? 예. 그 현충일 연휴가 끼어가지고 저 죽는 줄 알았어요. 정말 고생했는데 이게 이제 서해선이 완성이 된다면 쭉 가는 거죠. 그러네요. 장항까지 가서 장항 홍성까지 가서 갈아타는 거죠. 며칠 안 남았다 이거죠, 이제. 며칠 안 남았죠. 물론 이게 정말 궁극적으로 더 오래 걸립니다만 우선 안산까지 편해진다. 화성 평택까지도 기대감이 큽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자, 예산. 아마
우리나라에 사시는 분들 가운데 예산을 단 한 번도 안 가보신 분들 꽤 계실 거예요, 그죠? 안 가보면 정도가 아니라 찍어보라고 하면 못 찍으실 걸요 아마. 대충 어디쯤인지도. 예. 그렇죠. 충청도 분들은 아시지만 그렇죠, 그렇죠. 예. 뭐 경상도나 뭐 저희도 아마 저 충청도도 뭐 마찬가지겠습니다. 예를 들어 김천을 찍어보라고 하면은 저는 찍죠. 김천 여자친구 있었다니까요. 예. 그럼 무주를 찍으라면 무주 친구도 있었죠. 없으신 곳이 어디신가면 아니 뭐 몇 군데 있는데 예, 의령 뭐 이런 데 잘 못 찍습니다. 의령 의성을 구분할 수 있는가?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 경북이 의성이고 그렇죠. 경남이 의령이죠. 그리고 또 헷갈리는 게 고성. 강원도 고성. 강원도 고성도 있고 경상도 고성도 있어서 경상도도 고성 있군요. 예. 네. 한자가 다릅니다만. 여튼 예산 아마 이 방송 아니면 정말 평생 뭐 있는지도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백종원 선생이 워낙에 띄우셨기 때문에 아. 국밥집에 있는 건 알지만 그게 어딘지를 잘 모르시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보니까 네. 정말 국밥만 드시러 가시더라고요 예산에. 백 오로지? 선생이 띄운 곳이라고. 오로지. 그런데 갔더니 숙박은 비싸고 차는 주차 안 되고 뭐 난리더라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좀 안타까웠어요. 국밥 먹고 다시 돌아와요? 그러니까 잘 모르시니까. 아. 예산이 제가 답사 입장에서 볼 때는 재밌는 게 많거든요. 예. 삽교도 재밌고. 삽교. 그런데 좀 안타깝다. 그 임장 차원에서도 삽교역 주변이라든지 내포신도시까지 바로 옆이라. 네네네. 그렇게 임장하시면 좋은데 국밥만 드시고 오시기는 아까운 곳이다. 좀 더 즐기다가 네. 예,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낮의 코스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예산 좀 살펴봤는데요. 이 서해안선 생각하면 어디에 집을 살아야 되고 어디에 집을 사야 되나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실 텐데. 그렇습니다. 그 도움되는 책이 혹시 있지 않을까요? 있죠. 네, 우리는 어디서 어디서 살아야 살아야 하는가라는 책. 우리 김시덕 박사님의 땀으로 쓴 그렇습니다. 책. 이건 뭐 보통의 책이 아닙니다. 직접 한 걸음 한 걸음 다 그렇죠. 임장 다니신. 그리고 현재 열심히 걸으면서 이 책의 후속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자, 하여튼 다음 책 나올 때까지는 이 책으로 좀 예. 더 밀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김시덕 박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